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셨겠죠? 자, 여러분, 일단 좀 힘든 시간이 좀 지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까지 투매가 약 3번 정도, 오늘까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요일 라이브 요때 이 흘러가는 흐름 2300피,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은 몇 포인트라고 했죠? 바로 2338포인트. 이 구간을 깨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 다시 죽는다,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으로 나와서 요렇게 어제 제가 편집을 해서 남겨드렸는데, 왜냐면 오늘 사실 2338피 이거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좀 가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거든요, 잠시나마. 근데 이 2338을 깨놓고 그리고 강하게 말아 올리는 좋은 흐름, 정말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흐름이 나와서 아마 요 컨트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랑 같이 라이브를 조금 진행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어제 늦게나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좀 시장을 볼때 진짜 공포에 좀 휩싸이고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반대 부분으로는 야, 그래도 이거 만약에 올라가면 진짜 요런 거 나오겠다, 제대로 갈 수 있겠는데, 요런 흐름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제가 어느 구간부터서는 시장이 빠져도 V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빠지면 이렇게 쌍바닥 요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일단은 지금 빠지면 여기 중간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일단은 2411포인트, 2400 한 30포인트 요 사이까지는 좀 빨리 올라와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우리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왜 반등했냐?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한마디의 뚝. 지금 채권이 수익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메리트가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너무 싸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단박에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4.8%까지 떨어지고, 또 유가도 마침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이 약간 일단락이 되면서 2%가 빠졌어요. 그냥 조건 없이 지금 인지를 해방시키고 있거든요. 아시아장 중간에 나온 얘기는 50명의 인지를 또 석방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왜 몰아쳐가지고 호재가 나오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굉장히 간사하고 그냥 가벼운 호재 요런 거 하나 기다린 거다. 그 가벼운 한마디에 시장은 이런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스탠스 요런 거를 물고, 그리고 전쟁에 끝나지 않은 그런 불안감을 물고 반등을 시도한다.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될 때쯤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붙겠죠. 이때 오히려 한번 쿡 내려쳐서 물리게 만들고 흔들다가 그러고 간다. 이거 좀 제가 얘기를 자주 드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관련해서도 협상하자고 이러고 있죠. 아마 여론전일 거예요. 하마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스라엘 좀 무차별 폭격하고 있어가지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그래서 하마스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국제적으로 조금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흘렸냐? 결국에는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 하락 종목은 얼마 없었다. 코스피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이게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간 것 같지만, 빠진 거는 거의 2%대 마이너스, 그리고 상승은 플러스 2.7%로 끝났거든요. 그럼 이게 오늘 하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종합지수 변동성이 4.7%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변동성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오늘 투매가 한 3번째 나왔는데, 이런 걸 제가 오전부터 9시부터 계속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다만 외국인이 현물을 좀 잡아주진 않았네요, 코스피에서.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이는데, 그 전에 일단 미리 잡아준 게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은 딱히 시장의 시세에 막 관여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선물 매도세가 조금 이것도 신경은 쓰입니다. 신경 쓰이는 정도고, 이걸 회수해가지고 코스피의 초강세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낙폭과대의 코스닥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주도를 해서 시장 올라가는 모습을 좀 굉장히 좀 보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드린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비레크먼 한마디로 그냥 모든 매크로가 그냥 뭐 환율도 막 1354원 이러는 게 갑자기 1340원. 야, 진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냥 이런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기다렸구나, 시장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있고,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제 에스모에서 렉나자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OS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 드려가지고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4%대 초강세를 오랜만에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다른 어종보다 특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에코프로가 78만원 언더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구성할 때, 즉 올라왔다 내려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약에 78만 원을 하단이든 상단에 두고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2차전지 후발로 개선이 되는 세부 업종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거 특별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니 바이오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그냥 2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 후발이면서 업황 개선이 되는 세부 업종까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모으고 있죠. 엄청나게 열심히 모았는데 다행히 좀 오늘도 가라텍을 엄청나게 잘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이런 거에서 좋아요. 사실 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반등할 때 이렇게 올라온 것도 좋지만은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종목 요걸로 굉장히 좀 잘 갈아태운 것 같거든요. 네, 현재 한 5시 정도 됐는데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오늘 태운 종목들이 계속 시외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안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장 안 나올 겁니다. 양극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물론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배시세를 한번 뽑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주는 구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리튬 가격은 마이너스 5%입니다. 아무리 악재를 다 반영했다 한들 본격적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오려면 이 리튬 요걸로 지금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일단은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씹어 먹고서 4월에 고점 만들고 쉬다가 7월의 고점은 이미 이 양재의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의 힘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단은 무마를 시킨 상태에서 요렇게 요 가격들이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78만 원대라는 거죠. 에코프로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죠. 시총 상위주니까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고. 하지만 이 일반적인 반등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수렴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다가 결국에는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을 좀 끌 것 같다. 양극재 관련주들은. 그래서 양극재 관련주들은 여러분이 나중에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서 예전에 같은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종합지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질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을 사면 좀 좋은 성적을 거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올라왔다가 비싸서 못 산 좋은 종목들이 지금 종합지수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공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시세가 이렇게 나서 엄청 좋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인데 이거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아니 종합지수 빠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가 뭔 의미냐고. 종합지수에 의해서 빠진 거잖아요. 종합지수가 예를 들어서 횡보를 하고 있어. 근데 종목이 하락 추세야. 그러다 종합지수가 또 빠져. 근데 얘도 또 하락으로 빠져. 이러면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왜?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종합지수 때문에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은 종목 때문에 하락하는 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세를 냈던 종목이야. 근데 쉬고 있었어. 막 이렇게 뭐 올라온 다음에 박스를 만들고 있었어. 근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지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훅 빠지니까 얘도 버티긴 버텼어 처음에는. 근데 종합지수 더 빠져. 얘도 그때부터 따라 빠지는 거지.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구분을 좀 하는 구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눈들이. 그래서 요거 제가 계속해서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집중하시라고 어제도 강조드렸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종목인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이거 구분에 초집중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따 전광판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을 좀 타임테이블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아침에 초강세로 시작했다가. 근데 이게 세 번째 투매, 세 번째 누르기가 나오고 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지속되는데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저리라고. 결국에 이 언저리라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야수의 심장 꺼내서 추가 매수도 막 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도 물론 조금 하긴 했지만 어제도 좀 꽤나 했었어요. 왜냐면 어제 좀 저점이 잡힐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누르고 털든 올리면서 털든 지금까지 저랑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있고 또 시장 참여자로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려있는 겁니다. 어쨌든 누르고 털든 올리면서 털든 그러면서 투매가 계속 지속이 됐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투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빠지고 개인이 많이 판다고 투매가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오고 개인이 팔아도 이런 게 투매가 될 수 있고 이런 건 사실은 좀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경력이 이런 데서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5시간 전에 2330이면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얼마큼 왔다 이제. 최저점 왔다고. 2330이면 이 이상 빠지는 건 좀 오바다 진짜로. 왜냐면 매크로가 안 무너지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돈의 힘으로 누르는데 이 돈의 힘으로 누르는 것도 반바의 매수세라는 게 붙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구간이 2330포인트였습니다. 얘기 잡아드린 거고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컨트 잡아드린 거
이거 버티면 차후에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도 강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 목표에 숨도 안 쉬고 땡겨야 된다. 이 얘기를 요 구간에서. 점심시간에서 이제 12시 넘어가니까 이거 뭐죠? 개인들이 이제 점심시간 들어가니까 야 이거 팔아야 돼 사야 돼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거 툭 눌러가지고 주가 안 땡기고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거 내려쳐도 털리고 올려쳐도 털립니다 개인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 땡기잖아요. 그럼 이제 막 털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못 버팁니다 개인들의 심리가. 요렇게. 그래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건 좀 제가 걱정이 돼서 남긴 코멘트예요. 다른 코멘트가 아니라 아까 전에 뭐 2차전지 후발주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오늘은 물론 비메모리나 뭐 HBM 관련주가 엔비디아 팔로 좀 인공지능 관련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 소부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반도체도.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에서도 지금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에스모 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깨졌어요. 이것도 얘네도 지금 이제 에스모 관련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빠졌지만 당장 좀 자연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종목들조차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어제 또 좋은 흐름 보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바이오도.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갈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제 좋았으니까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오가 쉬는 게 맞았다고. 다른 섹터들은 어제 깨졌잖아. 근데 얘네는 뭐 어제 올라갔잖아. 그럼 다른 섹터들은 어제 깨졌어. 그럼 오늘 다른 섹터들이 올라. 그럼 바이오는 쉬어주기만 해도 그냥 키높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한 게 바이오는 좀 키높이가 더 높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잘 가지고 있다면 이상한 거 아니면은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고. 근데 이런 코멘트들을 보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게 공개된 공간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얘기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베타제들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코멘트 남겨드린 게 제약바이오 그냥 찍어 누른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일단 자꾸 내려가는데 혹시 막 버버시 막 살까봐 지를까봐 좀 관망하시라. 차분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9시 30분부터 세 번째 투매가 시작된다. 여기서 요거부터 제가 얘기 잡아드린 거였어요. 세 번째 투매 시작되고 쫄면 안 된다고. 시장 괜찮다고. 이거 빠지고 있는데 시장 괜찮다고 했다고요. 저는요. 왜? 올라올 거 아니까. 이건 오바였다고. 여기서 뺀 거는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른 겁니다. 이거를 빠르게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야지 안 쫀다고. 시장 괜찮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댓글이 다다다다다 달리더라고요, 오늘은. 와, 시장 막 미친 거 아니에요? 막 난리 났네. 그래서 우리 베타제분들이 그래도 좀 차분하고 그런데 오늘은 와, 시장이 미친 것 같습니다. 막 바달바달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끝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10시 돼가지고 투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여기선 진짜 스트레이트로 뽑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그덕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그냥 슉 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진하게 누르는 이렇게 투매 진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빠진다는 게 아니라 투매가 나온다는 거는 조만간 바닥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마지막에 뭘로 뺐냐면은 에코프로 그룹을 작살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양주환을 했는데 이거 6% 뺐어요. 마이너스. DM은 얘도 4%도 뺐습니다. 엄청나게 급락세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겁을 확 준 거예요. 제약바이오 이렇게 깨먹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쭉 다 깨먹고 이런 식으로 좀 스와핑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글은 어땠나? 제가 이제 한 11시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요쯤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편하게 점심 식사들 하세요.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투매는요 보통 하락할 때 나와요. 근데 세 번째는 달라. 올라갈 때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되고 기어 2338 언더까지도 밀고 지금 급반등 중이다. 그래서 요거 회복하는 거 보고 제가 코멘트를 남겨드린 겁니다. 2338포인트를 뚫고 이제 2300 한 40포인트 요 정도 왔을 때 이제 제가 코멘트 남겨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코멘트 드린 거거든요. 눌림목이 길어지거나 무엇보다 시간이 끌리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도망가면서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구간을 제가 굉장히 좀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 점심을 드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먼저 먹고 이걸 좀 굉장히 유의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의 심리를 보거든요. 얘네가 붙여놓으면 털릴까? 아니면 붙을까? 이걸 보는데 여태까지는 붙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딱 이제 공포감을 느낀 거를 확실하게 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같이 빠진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빠지고 여기서 갑자기 에코프로 빼니까 다르게 뺀 거예요. 주체가. 이거 보면서 이제 이 정도면 겁을 먹었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흔들흔들 하다가 오후에는 그냥 숨도 안 쉬고 도망가죠. 이 정도 도망치면 이거 쉽게 못 붙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죽인 경우도 있고 또 점심시간 이후에 가다가 질질질질 빠져가지고 저점까지 낀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된 거예요. 벼룩뛰기 훈련이 돼가지고 개인들도 쉽게 못 붙고 무엇보다 내일 어떡해? 지금 이거 샀다 내일 물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은. 내일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게 여기 요쯤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 이렇게 뚫은 거 보고서 남긴 게 오늘 아래 꼬리 잡아 놓았는데 이제 빨간 콩나물 대가리 양봉 만드는 거 마감해 보고 싶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침에 음봉이었거든요. 음봉으로 상태였어요. 왜냐면 여기 시가가 여기 갭이 떠가지고 코스닥이.
강세로 시작했는데 제 얘기는 이거를 넘어서는 상승률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항상 얘기했던 빨간 콩나물 대가리로 오늘 끝났다. 그래서 매우 매우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눌려도 전저점을 깨는 게 아니라 무난히 흔들기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빠졌다가 이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당기고 그 다음에 흔들고 갈지 이 구간에서 아니면 빠졌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갈지 이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누를 때 요게 전저점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빠졌다가 질질질질질 툭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 땡기 이렇게 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가 나올지 아니면 요렇게 짧게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지.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좀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빨간 콩나물 대가리 오늘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전저점 깨지 않기 바라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2411포인트까지 그래도 V 반등으로 탁 당겨주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느 일정 부분 한 810포인트, 820포인트 여기까지는 좀 숨도 안 쉬고 올라줘야지 개인들이 쉽게 못 붙는다 이때. 왜냐면 제 차 이제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흔들기만 해도 여기서 그냥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수도권 보고도 놀란다고 그냥 깜짝 놀라서 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무난히 V 반응 좀 기대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까지 좀 힌트 찾아보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별도적으로 베타지한테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캡처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브리핑 이렇게 실시간 드리니까 좀 그래도 나는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게 점심시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12시 전에 남겨드린 건데 얼마나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저는 벌써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거 살짝 뚫은 거 보고.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계세요. 이랬는데, 요거 나올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방향성이 잡혔던 거기 때문에 저거를 보고, 나올 걸 알고서 기다리는 거랑, 어떡하지? 올라간다. 어떡하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 베타제 분들은 좀 편하게 기다린 것 같죠? 그래서 빨간 콩나물 대가리 만들었다고. 장 마감 한두 시간 전에 좀 남겨주셨는데 귀여웠습니다. 김지사님, 은지님, 흥타령 형님, 되게 귀여우시네요. 아이고, 다들 좀 이렇게 오늘은 좀 무섭다. 원래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 안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처음으로 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베타제가 그냥 막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섭다라는 말 진짜 안 하는데 그걸로 좀 인간 지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잔인하지만 저도 왜냐면은 이게 인간 지표로 좀 활용을 하거든요. 좀 그런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5포인트까지 빠졌고요. 그래서 되게 좀 저는 사실 환율도 환율인데 이렇게 105포인트 빠진 거 보고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지수는 좀 요 정도 이렇게 살아 있는데 뭐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고 일단 이게 23포인트 안 넘어가면 제가 너무 우려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공포감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아니니까. 글로벌 증시는 뭐 그냥 그랬는데 우리 시장이 그래도 여태까지 빠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비트코인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라고 제가 표현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얘가 항상 속이기도 좋지만은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인다고 했어요. 왜냐면 환율 시장보다 작은 시장이면서 원자재 시장보다도 작은 시장이면서 채권 시장보다도 작은 시장이거든요. 이 비트코인 시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돈의 흐름을 알려줘요. 이게 자꾸 안 빠지고 올라가길래 이게 지금 자산 시장을 평가하는 데서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대체자산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데 제가 보기엔 이건 위험자산의 선행지표가 맞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왜냐면 위험자산이란 건 결국 투기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투자는요. 결국 투기의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익만을 바라는. 갈망과 뭐 원함, 막 이런 희망, 이런 걸로 들어가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안전자산으로 한다?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선행지표를 잡아주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10년만기 국채도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고 싶고 미국 시장이 뭐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렇게 수급적으로 한번 땡겨놨으면 진짜 특별한 악재가 나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내일은 저는 갭상승을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내일 갭상승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내일은 갭상승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를 내일 어떻게 올라갈지 좀 우리 포인트로 잡아봅시다. 설사 지금 이렇게 빨간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있죠. 내일 갭으로 떴다가 아래로 쑥 음봉 만들었다가 다시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게 또 나올 수 있고 여기를 침범한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기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도 한번 잡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왜 안 잡아 내셨을까요? 제가 이거 어제 영상이거든요. 제가 어제 빨간 티셔츠를 입었어요. 오늘 빨간 티셔츠 입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것도 제가 인간 지표 같아.
평소엔 제가 빨간 티셔츠 입으면은 알파제 빨간 티 입었네 이러거든요. 제가 어제 빨간 티 입었는데 아무도 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VIP 분들은 아는데 제가 오전에 글을 좀 하나 남겨드렸어요. VIP 분들한테. 우리가 모으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요. 진짜 외부에서까지도 자금 만들어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왜? 지금은 물려도 금방 올라올 거니까. 아니 여기서 보면은 빠져봤자 여기잖아. 요만큼 빠지는 거 무섭나? 응? 이거 오늘 여기까지였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그만큼 금방 땡기잖아요. 오늘 설사 음봉으로 이렇게 끝났어도 내일 갭으로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면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음봉 뺐어도 내일 갭으로 뛰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다고. 그럼 언제 사야 돼? 오늘 아니면 어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 투자 자금은 여기서 일단 다 샀습니다. 여기서 다 제 물량을 잘 모았었는데 아무튼 요건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모론적인 건데 지금 키움증권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거 보통 누가 좋아하죠?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나름 종합지수발로 하락이 돼 있거든요. 그럼 메리트가 생긴 걸까요? 안 생길까요?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키움증권에서는 증거금 100%. 즉 니네 바닥권에서는 신용 못 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영풍재지 사태로 5천원 미수금 이거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멀쩡한 종목들은 신용 못 치게 해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되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급 아니야? 그런데 바이오들은 왜 돼? 지금 보니까 뭐 한미약품도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되고 그리고 소형주들도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는 왜 막아놨을까?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왜 막아놨을까? 이런 게 좀 음모론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들을 싼 가격에 신용으로 매수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시총 1, 2주로 증거금 100%로 묶는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그런 흐름 때문에 키움증권 진짜 저도 사용은 하지만 야 진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지금 78만 원을 가이드로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간에 오면은 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얘네가 이 78만 원으로 오면 다른 2차 전지도 개작살나 있어요. 멀쩡한데도 작살나 있다고. 그런 거 지금 좋은 주식, 업황이 개선되는 주식, 아니면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산 주식 이런 거 잘 모아야 된다고요. 분명히 빛을 줄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리서치하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드리고 있죠 최근에? 이거 바이오 차트 보면서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해놓고서 요거 요렇게 갈 때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라도 갔어야 됐다고. 근데 지금 갈 자리에서 죽었다고.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3번 주도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갈 때 IT한테 뺏겼어. 왜? 여기서 2번을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가야했어야 했어. 3번을 받았어야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거 제가 보기에 가려고 지금 자리 잡았던 거예요. 제약바이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빠진 겁니다. 다 빠졌잖아. 코스닥까지. 2차 전지도 빠졌지. 반도체도 지금 나름대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도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얘네만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갈 자리에서 2번이나 못 갔으면 이제는 바이오 자체의 슈퍼사이클? 그건 기대하기 힘들다. 당장에 올해나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즉 내년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여기까지는 개별 바이오 장세 이런 거. 그리고 플러스 셀트리온의 합병이 끝나야 될 것 같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HLB의 코스피 이전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가 좀 끝나야지 제약바이오에 진짜 홍풍이 좀 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반등은 당연히 강하게 여기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자연반등 구간 여기거든요. 코스피 여기고 제약바이오도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사실 뭐 요 정도만 올라와줘도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도 플러스 20% 나올 거예요. 진짜 이상한 잡주 아니면은 20%는 올라옵니다. 왜냐면 지금 7,100포인트이기 때문에 7,700? 요 정도면은 보통 업종 지수가 8%는 8에서 9%거든요. 요 정도 올라면 웬만한 제약바이오 아무리 못 올라도 15%는 올라오겠죠. 여러분 들고 있다면은 20%에서 많게는 30%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다. 원래 반등은 제약바이오다라는 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좀 강하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제약바이오는 당장 개별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도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얘기 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것만 안 하면 된다. 하단에서 박스 만들다가 좀 최근 지수 때문에 이렇게 깨진 종목들이 좀 많긴 한데 이렇게 박스도 이런 거 일시적으로 깬 것도 금방 올라와요. 이런 거 괜찮고 올라간 종목 중에서 눌렸다가 잘 버티다가 종합지수가 기어이 무너져 버리니까 빠진 종목들 금방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좀 급하신 분들은 1차 시세에 났던 종목들 요걸 좀 보기가 좋고, 물론 여기서 보로노이나 지아이 이노베이션 같이 완전 개작살 나는 종목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선호한 거는 이런 1번 바이오 박스, 2번 바이오 하락, 딴 바이오 3번. 이 중에서 3번 바이오는 하면 안 돼. 제가 보기엔 전 2번을 제일 메리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빠진 것도 2번을 봐야 돼요. 이 앞전에 박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었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1번은 조금 그냥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작살내는 거 보니까 진짜 오스코트 유한양이 작살나는 거 보이시죠? 얘네도 잘하면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시세에다가 빠졌는데 잠깐 이제 낙폭가대로 반등할 수 있지만 얘네가 추세적으로 계속 다시 만들어간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무리수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지금 개인들이 붙었을 것 같아가지고 철저하게 2번에 해당되는 바이오를 여러분 찾아 놓으시면 결국에는 종합지수가 갈 때 바이오가 전체적인 업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AI 바이오가 움직였듯이 비만, 당뇨, 그리고 치매 이런 쪽으로 별개로 움직였듯이 이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이 알고 가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오는 우리 포트에서 빼서는 안 될 종목이에요. 업종이에요.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엄청나게 세게 올랐는데 뭐 이거 세게 올랐다고 반도체가 막 신고가 만들고 있나요? 결국 제가 이거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반도체 빠진 거 보고서 이렇게 빠져서 죽는다고 했나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반도체는요 올라올 거라고, 이 안에서 있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가는 것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빠질 것도 없을 거라고 어제도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그냥 박스 정도군요. 뭐 진짜 세면은 여기서 박스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한 요 정도에서 박스 만들면 적당한 것 같아요. 오늘 흐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시장 전간판 보니까 빨간불 켜진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전간판 한번 잠깐 얘기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것도 어거진데 어제 노랑 시그널을 제가 기어이 봐야겠다고 어제 영상 그 퀀트 분석한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어제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코스닥에서 노랑 시그널을 기어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끝날 것 같다고. 근데 어제 떴잖아. 그럼 어제 눈치를 챘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거 뜬 거 보고서 어제 방송에서 빨간 티코 방송한 거잖아요. 원래 물론 뭐 오늘 한 방 더 뺄라면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코스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한 815포인트나 800포인트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는데, 요 정도 금방 한 지금 3% 정도 남았는데 뭐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또 계좌 개선세는 뭐 5%에서 최소한 7, 8%까지 계좌가 지금 순식간 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진짜 주도주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뭐 제약바이오가 될지 아니면 2차전지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요 정도 낙폭이면은 뭐 그래도 진짜 많이 세게 빠진 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하나 둘 셋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탁 누르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갭이 떴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음봉을 쳐맞아도 갭을 쳐맞고 죽는, 갭으로 이렇게 쳐맞고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내려치더라도 빠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일 부디 좀 미국이 오늘 져가지고 갭이 떴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투매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일단 제가 투매 처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1번 투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왔어요. 요거 아래 꼬리 만든 거 있죠? 요때 투매 나왔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때 제가 얘기 드린 거, 이거 빠르게 못 가면은, 이거 못 뚫어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재섰으면 이렇게 죽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까지 깰 가능성은 안 보고 있는데 이거 깰 수도 있다. 깨면은 진짜 그냥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423p 요거 벗어나면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갭으로 죽여버리죠. 이렇게 오늘 사실 오전에 누른 것 좀 어거지가 진짜 어거지가 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여기 2326p까지 찍은 게 진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그런 결과다. 왜냐면 여기를 도달을 못하고 튕겨버리면 이렇게 올랐다가 2550에서 2580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올라올 때 여기서, 왜냐면 복합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모노로 지지지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어제 잠깐 얘기 드린 거에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지글지글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반등 딱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등도 안 주고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 요게 안 나왔다고. 그래서 큰 하락폭이 안 나왔었다. 이게 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는데 요런 게 나올까봐 좀 제가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이게 2650에서 2580 요 정도 났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탁 깨줬으면은 탁 깨줬으면 지금 저점 여기잖아요. 여기서 올렸었다가
이만큼 깨져버렸으면은 이게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좀 면밀히 봤던 건데, 오늘 그래도 나름 좀 괜찮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2400을 안착하는 모습, 이거를 봐야지 다시 재차 죽을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여기만 뚫어줘도 뭐 일단 전저쪽 깨는 거 글쎄 그거는 이제 생각 정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헌트 분석적으로 아까 처음에 올려드린 이 영상, 어제 영상이거든요. 이거 좀 봐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네요.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제약 바이오도 마지막에 머리끄댕이 잡고 반도체도 이렇게 세력들의 오로지 힘으로 오후부터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힘으로 잡아 땡긴 거예요. 세력의 의도가 매우 매우 농후하게 여기 올라올 때 처음 올라올 때 세력이 아니라 수급을 올린 거고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수급을 유도해서 좀 땡긴 거고 메이저의 수급을 이거는 진짜 그냥 힘으로 땡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무난한 시장이라면 내일 요거를 뱉어내야 돼요. 요만큼의 상승을 뱉어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정상인데 제가 원하는 건 내일 갭상승이다. 요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도 몇 개를 봐야 될 텐데 일단 여러분 뭐 셀트리온 오늘 굉장히 좋았죠. 이제 기준이 잡힌 거잖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기권을 내가지고 요거 어쨌든 주식 매수 청구 이거를 안 하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행사가보다는 좀 위로 주가를 위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3일인가요? 이때까지 주가가 어쨌든 주식 매수 청구권 기준가 한 15만 원 정도 요 위에서 놓일 가능성이 있다. 11월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 끝나자마자 한번 합병하기 전에 꾹 누를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혹시 누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지금 신규 진입을 준비한다면 지금 따라 붙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일 것 같다. 왜냐면 얘가 또 시장이 빠질 때 얘 먼저 빠지긴 했지만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하긴 그 전에 오른 게 없으니까요. 오른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빠질까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지루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자꾸 제가 매수 매매를 하지 말라고 좀 남겨드렸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오늘 어쨌든 많이 빼고서 그래도 아래꼬리 길게 잡아 올리긴 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바로 이렇게 가는 거 힘듭니다. 지금 낙폭 과대주를 잘 찾아놓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드렸죠. 여기 이렇게 빠져서 오긴 왔어요. 그쵸? 제가 보는 건 여전히 수렴하는 걸 조금 보고 싶다. 물론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막 슈팅을 해가지고 이 고점을 넘어간다? 아, 글쎄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디 이거 도망갈 거 각오하고서 좀 물량 줄여가지고 다른 걸 해볼까? 아니면 나는 그냥 알테오젠의 승부 볼란다. 이렇게 기다려볼까? 결국에 승부를 보면은 여러분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종목이 안 가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알테오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시간을 여러분이 좀 고통스럽게 할까봐 그런 얘기를 드렸고 제가 애초에 여기서도 계속 얘기 드렸어요. 물량 줄여가지고 30% 이게 기본이고 진짜 많이 남기실 분이 50% 남기라고. 아마 이때는 막 특히 요거 뽑았을 때 저를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팔라고 하고 여기 가는 중에서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평단가가 지금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여기에 잡혀서 매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베타지 분들이. 근데 이거 올라갈 때 얼마나 아까웠을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내려온 거 보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때 강조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위로 가도 괜찮고 아래로 가도 괜찮은 이런 대응을 해야 된다. 남은 걸로 먹어도 충분하고 빠지면은 지금 이제 와서 이거 5만 5천 원 여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언더에서 샀으면 벌써 트레이딩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걸까요? 약 20%가 됩니다. 여기서 10주를 팔았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13주를 살 수가 있어요. 3주가 보너스라고. 무상증자 뭐하러 이거 트레이딩하면 되지. 이런 걸 조금 매뉴얼적으로 예를 들어 본 거다. 물론 여기서 그냥 좀 많이 빠져가지고 수렴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지금 뭐 전량 살 수 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좀 끌릴 수 있으니까 저는 알테오진 주주라면 제가 30% 이제 갖고 있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운용을 했다면 저는 여기서 이미 요런 날 레드라인 터치하고 이렇게 빨간 양봉 떴죠. 요런 날 이미 한 10에서 20% 사가지고 제 비중이 50%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한 10%만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60%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 40%는 나중에 그냥 살 것 같습니다. 수렴하면은 나중에 이런 박스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사고 그거 아니면 다른 거 하랍니다. 기회를 주면 하는 거고 꼭 제가 이 종목만 승부를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고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은 진짜 좀 억울합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어제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도 어제 좀 살짝 빠지겠는데 막 엄청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은 타그리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폐암 치료제인데 이게 미국에선 뭐 있냐면은 렉나자가 더 좋기는 합니다. 더 좋잖아요, 효능이. 근데도 불구하고 타그리소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선요 이 약가에 대해서 리베이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 렉나자를 판매하는 곳이 얀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업력은 밀리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를 뿌리면서 갖춰둔 그런 인프라, 리베이트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사들이 이걸 처방할 때 리베이트를 다 받을 텐데 여기서 이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이쪽 리베이트로 어쨌든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수하려면은 효능이 좀 확실히 뛰어나거나 엄청나게 좋아야지 좀 갈아타거나 아니면 리베이트가 엄청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면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 리베이트를 무조건적으로 꺾어낼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벌이진 않았다. 요 정도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렉나자가 나쁘진 않은데 타그리소보다 막 엄청 우월한 정도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빠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종합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나름대로의 반등세, 즉 최소한 3만 원 언저리, 요 언저리까지는 추세적으로 무난히 한 번은 올라와 줄 것 같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님도 마찬가지고요. 유한양이 사실 나올 게 많아가지고 들고 계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런 거 잠깐 지금이나 이렇게 좀 빠져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들고 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좋은데 특히 저는 에코프로 BM 진짜 괜찮은 위치에 왔어요. 근데 시간을 좀 끌 것 같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박스에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잡아보면 제가 보기엔 요 박스에서 좀 시간을 끌 것 같거든요. 요런 게 아니라 이미 좀 수렴을 좀 많이 하거나 이랬으면은 저는 얘를 좀 선택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기에는 LNF가 매력이 많습니다. 이거 오늘 개인들 많이 붙긴 했는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바이오를 예시로 들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했고 그 다음 내려왔다가 또 돌파가 됐잖아요. 위아래로. 이때 어땠나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결국은 제약바이오에서 얘기 드린 것 같지 제가 얘기 드린 게 이번에 바이오 어떤 거죠? 지금 이렇게 박스를 만들다가 종합지수가 밀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있는 상태. 그럼 얘는 2차 전지에서는 아까 바이오에서 설명드린 이번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이런 거 지금 사지 언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거기다가 어제 엄청난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얘가 주가가 지금 실적이 개작살이 났거든요. 이 개작살이 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기가 2분기에 작살이 났는데 요 실적이 작살 이유가 테슬라에서 재고 좀 쌓아놓으라고. 야, 우리 주문 많이 할게. 재고 좀 쌓아놔. 그랬다가 지금 재고 손실로 이렇게 얻어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거 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얘네가 그 테슬라만 고객사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거래처가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유럽향, 음, 노스볼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좀 수주가 대형 공시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3, 4조 규모로 좀 일어날 것 같은데 테슬라가 1.3조 정도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쌌었는데 지금 요 정도 만약에 공시화가 된다고 하면 LMF도 분명히 좋은 성과 얻을 것이고 사실은 얘도 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이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가드나 보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세게 쳐주고 그러고 나서 좀 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요만큼이면은 업사이드가 LNF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니까 업사이드가 많이 열린 거겠죠. 이체전지 반등할 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굳이 양극재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전광판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코스닥이 2.77% 상승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요. 종합지수보다 못 오른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대학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그래도 업종지수가 1% 올라주면서 종합지수 빠지는 가운데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AI 바이오는 오늘 종합지수보다 2배 버금가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종합지수만큼 정도 올라주는 게 제약바이오도 이제 저가 벨트가 확실하게 붙는구나. 신용 털릴 애들 털렸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래 꼬리가 지금 다다다다 보이죠, 다들. 음. 근데 뭐 이쪽은 이제 S모 참가한 애들이라서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직전에 시세를 엄청나게 냈었어요. 1차 시세는 바이오 이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이 고점을 뚫고 가는 건 좀 무리 같고 반등 정도, 자연 반등 정도는 노리기에는 이 친구들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요 정도. 그냥 뭐 기업의 내용 이런 거 떠나가지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다른 업종을 살펴보면요. 어제 의료기기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당연히 조금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로봇도 그냥 종합지수만큼 많이 안 올랐고 메타가 강하다 보니까 이쪽이 올랐는데 전 이쪽은 아니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 막 특별히 막 엄청 세다? 글쎄요. 에너지주 빠지고 또 반도체도 이렇게 HBM이나 AI 인공지능 관련 그리고 DDR5 이쪽은 센데 제가 얘기한 소부장 많이 못 올랐죠. 이게 24년 1월 이때로 D램 메모리 반도체 이쪽이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좀 수급이 들붙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도 그렇게 재미없었죠. 얘네는 빠질 땐 같이 빠지고 좀 들어올라온 섹터가 에너지주입니다. 이쪽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세부적으로 다 나눌 수 없지만 뭐 게임주도 나름은 셌지만 이것도 선별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위메이드 그룹주 이런 식으로 엔터가 좀 나쁘지 않았지만 이것도 일부 그냥 소형주들이고 그러면 오늘 2차 전지를 보면요.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강했고 뭐 분리막도 강했고 전해액, 동박, 장비주도 강했거든요. 장비주는 특히나 그 계속해서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알박도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음극재가 어제 좀 강했죠. 흑연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음극재 우리나라 관련해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눈에 띈 거는 뭐가 먼저 올라왔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페이지를 보면서 어디가 제일 빨간불을 빨리 켜는구나. 이걸 캐치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종목이 빨리 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종의 어느 섹터가 빨리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걸 엄청나게 진짜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서 시장이 빠지고 있어. 빠질 때 뭐가 제일 늦게 빨간색이 꺼지나. 그리고 올라올 때 뭐가 제일 빠르게 빨간불이 켜지나. 이런 거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빠진다고 멍 때리고 내 종목만 보고 있고 올라올 때 멍 때리고 그냥 아직 올라가네. 또 점심시간 후에 막 랠리 나오니까 야 이제 오늘 올라간다. 난 그냥 뭐 할 거나 해야지. 이러면 이제 그냥 뭐가 주도증이 되는지 그런 거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차트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이오의 슈퍼델리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으로도 놓치고 3번으로도 놓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바이오를 주도주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금리의 인상이 이런 스탠스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건 저도 놓친 거니까. 뭐 연준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가 바통을 받아가지고 2차 전지 다음에 초강세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도 여기서 기대를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미 이 구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포트 다각화 이걸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2번이 실패할 때, 이 반도체가 갔을 때는, 야, 이거 제가 바이오가 비중이 너무 높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의 바이오가 거의 비중의 90%가 넘습니다. 근데 2번을 못 받고 빠졌어요. 이때 얘기 드린 게,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 갈 때. 그래서, IT가 좀 밀리고 나서, 다음 주도도 3번을 겨룰 때, 바이오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섞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갈 때 계속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올라갈 때, 바이오를 주도적으로 보지만, 2차 전지 후발도 갈 것이고요. 반도체 후발, 소부장도 갈 거예요. 많이 강조드렸어요, 이거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몰빵 들고 있으면 이제 또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올라갈 때 혹시라도 바이오가 이렇게 올라가긴 같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냥 얘는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 종목들 이렇게 가고 반도체 또 막 이렇게 가는 상황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소외될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잘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정적인 걸 얘기를 드려보면은 11월 1일이요. 이제 S모는 끝났는데 11월부터 SITC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 학회. 요거 있어가지고 요거 좀 주시해야 됩니다. 이거 별 5개짜리요. 그 에스모 그리고 아스코 그리고 AACR 얘는 좀 얘랑 좀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제일 크고 얘가 1이고 그다음 에스모랑 아스코고 그다음에 SITC거든요. 이것도 좀 상당히 우리나라 특히 면역세포 치료제, 카티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이쪽 보는 친구들은 이거 좀 중요하니까 요 모멘텀이 혹시 받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한번 쳐다볼 만하고 요거 끝나면 바로 연말입니다. 그래서 연말 들어오면은 특히나 지금 아직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세 많이 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거 이슈가 좀 붙으면은 수급이 좀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 판 물량이 바이오보다는 그냥 그 2차 전지 안에서 좀 뿌려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런 거를 다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고요. 내일 FD 갭 상승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의 키높이만 따졌을 때는 우리 시장 말이 안 됩니다. 나스닥이나 S&P 대만만 뭐 니케이 유럽이랑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시장 위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감을 결국에는 한번 맞추러 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왜 우리 시장을 그렇게까지 때려 찍어 눌렀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봐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